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한 3일 동안 거의 걱정이 없습니다. 뭐 진짜 파죽지세 어떤 그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의 떡을 같이 갖고 있는 거, 성장주로서의 가치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시너지를 발휘할 줄 몰랐네요. 과연 앞으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고라 고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가 사실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돌파를 해버렸고 이제는 9만 달러 중반, 9만 3천, 9만 4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배경은 어디서 왔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그 매물벽이 한 8만 7천, 8만 6천은 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진짜 쉽게 뚫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9만 3천, 4천대까지 왔었고요. 사실 예. 그 사이에는 매물벽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9만 4천, 3만 됐으니까 네. 이 지점에서는 이제 약간 고민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잠깐 팔아야 되는지. 네, 맞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그 전에 9만 3천쯤에 들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괴로웠잖아요. 그가 여기서 팔고 나가야 되나? 근데 요즘 상승 흐름 보니까 더 갈 것 같기도 하네. 그러면서 약간 그 뭔가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네. 당분간은 좀 횡보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올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블랙락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위험 자산이기도 하면서 안전 자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에 성과가 안 좋았을 때는 야 이건 뭐 위험 자산도 아니고 안전 자산도 아니야. 약간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난 흐름이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상하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트코인 볼 필요 없다. 그냥 네. 나스닥 보면 된다라는 네.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이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비트코인이 무슨 내재 가치가 있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내재 가치나 실적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게 이득이네요. 맞아요. 관세 영향에서 네. 자유롭다 보니까 네. 오히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라고 그쵸. 해서 일부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미터가 비트코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어떤 관세 뉴스에 따라서 와, 뭐 힘들 것 같아 이러면 또 내렸다가 또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올랐다가 막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은 이 관세 무풍지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한 건 뭐냐면 이제 이른바 이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부채 축소라고 하는데 기관들이 이제 부채를 축소해야 되니까 자산들을 내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제 비트코인을 내다 팔았는데 다 팔고 나서 이제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 살 자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이들 선택한 자산이 사실 모든 뭐 중앙은행도 그렇고 금으로 많이 몰려갔잖아요. 그랬죠. 예. 금값이 그래서 3,5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약간 조정받아서 3,300달러 선인데 이 금이 가장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달러 중립 자산이거든요. 뭐 셀 아메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달러 중립 자산이 뭘까? 금이다라고 했는데 금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쵸.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눈이 가는 거죠. 또 다른 달러 중립 자산이 뭘까?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예. 하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ETF 자금 흐름인데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지표는 아직 이제 안 나왔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진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정도가 들어와서 올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흐름으로 보자면 ETF 쪽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힘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ETF 자금 흐름을 봤을 때 좀 유의미하게 본 점이 뭐냐면 예. 그 ETF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장 외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친 영향이 간접적이에요. 예. 아무래도 장내에서 바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장외에서 사면 장내 물량을 갖고 와야 되니까 어쨌든 간접적으로 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블랙락이 물량을 샀을 때는 좀 간접적으로 오른 경향이 있는데 피델리티와 아크인베스트는 장내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델리티 물량이 좀 많네 싶은 날은 그야말로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요. 가격 상승이 나타났어요. 여지없이 제가 보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보니까 이 블랙락 쪽은 그냥 원래 자금이 많이 들어오던 1등 ETF니까 뭐 당연한데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눈에 띄는 점 뭐냐면 블랙락보다도 피델리티와 아크인베스트 쪽으로 매입량이 더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장내 쪽에서. 예, 3억 달러가 가까이 장내 물량이 나왔고 두 개 예. 합치면 거의 5억 달러가 넘는 물량이 장내에서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왔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은 반영이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FT가 그 켄터 피츠제랄드 그 하워드 루트닉이 이제 CEO를 맡았던 곳 운영사 있잖아요. 그곳이 이제 테더의 준비 자금을 운영하는 곳인데 네. 켄터 피츠제랄드, 소프트뱅크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등등이 모여서 암호화폐 벤처 펀드를 만들자. 그러면서 여기서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게 한 30억 달러 규모거든요.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 발표가 나온 즈음과 맞물려서 너무나 이제 뭔가 대량 고래가 사는 듯한 모습이 이제 그래프에 나타난 걸 보면서 혹시 이들이 샀나? 아니 ETF 자금이 들어왔나? 라고 했는데 이 보도 나오고 또 ETF 자금 흐름 유입도 실제로 확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단숨에 94,000달러까지 저항선 없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꺾일 수 있거든요. 이제 매물대가 또 매물이 나오면. 예. 그런데 잘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제 93,000달러 선에서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두 가지 성격이 있으면서 안 좋을 때는 이도 저도 아니다 했는데 예. 지금은 야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아. 맞아요. 이러면서 지금 가격이 굉장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어서 네. 거의 지금 보면 아마 그 좀 고점에 들어가셨다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다 원금 회복했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작가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작가님이 미국 주식은 아직 물려 있는데 비트코인 원금 회복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자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아직 연초 대비로 보자면 10% 이상 하락했잖아요. 예.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로 한 5% 정도만 밀린 상황이라서 네, 아주 견조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원래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스닥은 신이다. 예,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나스닥은 저평가될 때 계속 사면 된다라고 믿고 지금 4개월이 지나 버렸으니까 여전히 계속 물려 있는 상황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나스닥과 오히려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네. 발생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성장주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안전자산일 수도 있겠다 쪽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성격을 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계속 이제 나스닥이랑 좀 별개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흐름을 보자면 이번 주 흐름만 보자면요, 이 나스닥보다는 오히려 금하고 좀 약간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경향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계속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맞는데 지금은 디지털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향후 나아갈 미래는 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을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번 약간 이 관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오히려 디지털 금이라는 그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영향이 없으니까 네. 관세 프리 지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ETF 자금 유입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 초 들어서는 지난해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오다가 좀 자금이 유입세가 좀 주춤하거나 월별로 보자면 1월 달은 오히려 자금이 빠졌거든요. 아마 이제 차익 실험 매물 같은데 근데 다시 이제 4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구나. 특히나 여기서 주목할 거 이제 기관들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하는 벤처펀드 구성에 있어서 그걸 보면 금액 자체를 보자면 30억 달러 크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목할 점은 이들이 만들면 다른 기업들도 이거 사야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코인 내부로만 보자면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22일 기준으로 폴 애킨스 SEC 신임 의장이 취임을 했어요. 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취임 일성이 뭐였냐면 규제를 명확히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코인 시장 전반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이렇게 나스닥과 좀 구분되는 강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예전에는 이도저도 아니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포인트가 오히려 지금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와 맞물려서 강력한 그런 수급이 좀 들어왔었군요. 저는 아직 뭐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유동성이 과연 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그 셀 아메리카 쪽에서 나왔던 자금들이 그러니까 국채를 팔고 나왔던 자금들이 다음에 어디로 갈까 보다가 이제 금을
봤던 거고 그 다음 타겟으로 이제 코인이 타겟팅이 좀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최근 단 며칠 동안의 어떤 그런 흐름만 놓고 보면 금에서 또 자금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또 그게 비트코인에 선제적으로 들어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금이라는 안전자산보다 어떤 그 디지털 쪽에 방점이 찍혀서 먼저 가고 나스닥을 끌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이 보시는 분들은 뭐야, 뭐 때때로 저렇게 그쵸. 이때는 이때고 저때는 저렇게 예. 해석하냐라고 하는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야 이제는 금값이 이제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게다가 약간 더 탄력성이 좋은 가격 탄력성이 좋은 금이 있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라고들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자면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1년 금태환 금지된 이유로 인해서 3번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각 사이클마다 보자면 사이클 자체가 비트코인은 보통 이제 4년 주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길어서 뭐 10년, 9년 이렇게 좀 사이클이 깁니다. 길게 예.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자산 성격으로 가격이 뭐 진중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금 가격이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보자면 한 40% 정도 올랐거든요. 한 39%? 근데 비트코인이 되게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수익률로 보자면 금보다 낮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가격 탄력성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금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움직인다. 뭐 물론 좋은 점은 천천히 떨어지겠죠.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금보다는 좀 탄력성이 있게 움직이고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좀 진중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지셔닝이 딱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네.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뭐 M7 이런 종목들과 금과의 어떤 그 간극에서 잘 포지셔닝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궁금하기는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매력도들이 지금 발현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누는 중에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또 아침 일찍 발표가 됐네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나 램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괜찮았는데 SK하이닉스도 괜찮았던 걸 보면 반도체 우리가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비트코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죄송하기는 한데 다시 돌아가서 네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또 가격에 대해서 막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보다 한 5배는 더 간다라는 전망이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스탠다드 그 전망이 막 나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전망은 계속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보도가 안 되다가 이제 또 보기 시작한 맞아요. 거군요. 시장이 네. 좋으니까.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25년 말 기준으로 20만 달러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연초에 제시한 가격 목표치였는데 이걸 두고서 이게 좀 약간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사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 연말까지 20만 달러 갈 거다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향후 보자면 50만 달러 뭐 계속 돌파할 수 있다라고 강세를 주장했었는데 그 주장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강세를 주장하는 전망들이 항상 있었지만 이제 보도가 될 때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전망들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해봐야 저 또 헛소리하네 뭐 이렇게 맞아요. 받아들이거든요. 해도 안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다 보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강세 전망들을 아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제가 되게 여러 군데 이제 전문가들 전망치를 이제 종합해서 보자면 대체적으로 연말 20만 달러가 거의 무슨 평균 수준인 것 같아요. 대체로 요 20만 달러는 갈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요. 좀 더 세게 보는 분들은 뭐 50만 달러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대충 한 20만 달러가 전문가들의 목표 전망치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표님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저는 그래서 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불장, 2차 불장 때 고점이 한 6만 9천 정도였거든요. 네. 대충 7만 정도로 보자면 저는 이번 고점이 그렇게 막 높아질 것 같진 않고 20만까지는 저는 그래서 2배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차 불장 때보다 2차 불장 때 한 4배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2차 불장의 고점인 6만 9천보다는 7만보다는 지금 불장이라고 하면 저는 14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네요.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보는데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뭐 다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참여가 늘어난다. 게다가 뭐 아부다비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블랙락의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 규모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바이낸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뭐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하는 호재가 나타나거나 예. 국부펀드들 앞서 말씀드린 또 소프트뱅크 이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한때 시장에서 비트코인 샀다가 약간 손해보고 판 적도 있었거든요. 손정희 그랬어요. 회장이.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이 시장의 좀 미래를 칼 좋게 갈고 보나? 들어오는 거군요. 약간 그런 예.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중앙은행들이 금사는 걸 보면서 그 작은 일부 이제 몇몇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서 야 우리 비트코인을 외화 자산으로 좀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편입한 곳은 뭐 엘살바도르 같은 곳 예.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14만 달러보다도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제 14만 달러 전망했지만 이번 관세 전쟁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금 포지셔닝이 정착의 그 기간이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긴 하네요. 네,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서 올해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나? 라는 뭐 긍정적인 전망도 해봅니다. 다만 요즘 뭐 사실 뭐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 점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셔도 됩니다. 예, 편안하게. 예. 일단 지금 대표님의 전망은 한 14만, 15만 정도 보고 계신데 시장에서는 뭐 20만, 30만 달러까지 올해 하반기에 많은 퍼즐들이 맞춰진다면 뭐 가능할 것이다라고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의 뭐 전략이나 이런 거 달라지는 건 없겠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네.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시장 보셨다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적립식을 좀 나눠서 투자를 시작하셔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이렇게 9만 달러 갑자기 넘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뭐 물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해지를 할 수가 있고 올라가는 건 또 그대로 또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그 장밋빛 전망이 유지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